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은 전남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이어온 서미화 비례대표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참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네. 우리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조금 더 많이 분주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당선인께서는 제9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신 적이 있고요. 목포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던 지방의원에서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다시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그 마음가짐과 포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2010년에 제가 민선 5기 제9대 목포시 의원을 역임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목포 지역에 네. 많은 시민사회단체, 또 장애인 단체들, 여성단체에서 저를 이제 좋은 후보로 이렇게 추대해서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때도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인권에 관련한 많은 조례들을 제정하고 지역사회의 차별을 좀 좁히고 인권을 증진하는 그런 시의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시민 후보로 제가 네.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차별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정치, 책임 있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좀 삶이 달라지는 정치를 해보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선거 전후 과정을 통해서 광주, 전남의 지역민 분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당선인께서 헤아리신 민심의 뜻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2대 이제 총선을 통해서 뭐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피시겠다고 총선 과정에서 뭐 대파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뭐 지난 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퇴보하고 또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민생에 너무 좀 무관심하고 또 많은 그 법률들도 지금 10번째 거부하는 이제 이런 사안을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좀 나라가 좀 나라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민생이 정말 좀 잘 챙겨지고 정치에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좀 나라가 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들었고 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서 그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좀 국정 기조를 좀 전환하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들을 더 이상 이제 거부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민심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또 22대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개혁 국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나라다워야 한다. 이 개혁 국회라는 말씀에서 앞으로 이 당선인의 행보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는 서미화 당선인을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먼저 뵀었는데요. 그동안 전남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쭉 이어오셨고요. 지난 2020년부터는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느끼셨던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또 당사자잖아요. 예. 시각장애,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로서 지난 2020년에서 23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을 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인권위원으로 역할을 했었고 뭐 그 3년 외에도 20년 동안을 당사자로서 장애인 인권 문제 또 예. 지역사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쉽게 바뀌질 않는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 사회에 차별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국가인권위원회 하면서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 한 달이면 수백 건의 차별 진정 사건이 진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진정 사건들을 쭉 검토하고 결정을 하면서 정말 그 아직도 멀었구나. 너무나 힘든 사람들은 살기가 정말 힘든 사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달라지게 변화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쭉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국회까지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정치가 책임 있게 이렇게 입법 활동을 하고 정책을 만들면 사실 가장 빠르게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예. 봅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현장의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치가 직접적으로 책임 있게 그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담아주지 않으면 사실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에서는 이제 달라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당선인께서도 시각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의 다른 인식이라든지 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 가장 크게 그 단어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늘 지금 이제 차별을 실감하는 건 매일매일 일상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네. 너무 좀 불편한 거죠. 너무 달라요. 이제 특히 이제 저같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뭐 대중교통 하나 이용하려고 해도 그렇고 뭐 일상에서 뭐 운동을 나가서 산책을 하려고 해도 너무 불편한 사회의 구조인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일상에서 차별을 이런 것들이 좀 늘 고려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절실하게 네. 차별을 경험했던 시절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제가 실명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예. 됐습니다. 그때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 정말 시각장애 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책이며 칠판 글씨며 시험지며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 차별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너무 억울하거든요. 너무 억울하다. 내 잘못이 아닌데. 네, 너무 억울한 그런 시절을 학창 시절 아까 제가 그 평생교육 얘기했는데 예. 저도 어쩌면 그 배움의 터전인 학교 누구나 가서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는 그 학교 현장에서 전혀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던 우리 교육 제도권 안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절실히 느꼈던 시절입니다. 예. 정말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오셨고 앞으로 대변하실 우리 당선인께서 국회에 가시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취지와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장애인 이동권은 사실 그 자유롭게 장애인 당사자가 네. 언제 어느 곳에든지 이동해야 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에 근거한 기본권이죠. 예. 그리고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만 사실 헌법에서 말한 사회권이 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사회활동이나 어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사람이 어디를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증 장애인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의 이런 원활한 수단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역마다 지역차도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해서 네. 그 법률에서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제 대중교통 개념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네. 저상버스 이런 도입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률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가 상당히 장애인에게 무슨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편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보편적으로 시민으로서 장애인이 특정한 어떤 사회적 약자로서의 특혜 차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통의 비장애인과 같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그럴 시기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의 경제 10위 국가인데 네.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권의 어떤 관점으로 장애인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법률로 전면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면 개정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는 이제 그동안 편의증진법,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는 저상버스나 콜택시에만 네. 한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게 섬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멀리 갈 땐 비행기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만이나 항공까지도 포함을 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전면 개정하고, 또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거의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해가지고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운행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기초단체에서 거의 100%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역에서, 전남에서 전북으로 가려면 그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지방비로만 운영을 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매칭이 되면서 사실 광역도 다 넘나들 수 있게끔 국가 시스템에서 이제 통제하면서 그 전국 어디든지 이 특별교통수단이 이동 가능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이동권 관련 법률을 1호 법안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또 이번 내일 모레면 이제 의회가 등원이 되는데, 그때 이제 1호 법안으로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의안가, 국회의사당 의안가 앞에서 우리 보좌진들이 네. 자발적으로 굉장히 너무 절실한 법안이기 때문에 먼저 좀 접수를 해보겠다고 네.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당선인과 함께 당선된 또 장애인 비례대표분들이 더 계시죠. 네, 바로 네. 국민의 미래 최보윤,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부터 활동을 하셨던 김예지 당선인인데요. 네. 혹시 이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고 싶으신 정책이 있으실까요? 네네. 장애인 관련 정책은 어떤 뭐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동권 문제, 교육권 문제, 또 노동권 관련해서 대부분의 장애인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분들과 같이 협력하고 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혜지 의원님이나 최보은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시고 같이 좀 잘해보자라고 또 얘기를 이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이미 얘기가 돼가고 있는 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에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혐오 정치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혐오 정치를 버려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대부분의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고 아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서울에서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시위가 600일이 거의 다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들의 호소, 시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혐오를 끝낼 수 있는 것이 정치다.
이제 그 지하철 시위에 담겨져 있는 요구,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치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입법을 해야죠. 네. 그런데 그 지하철 시위가 처음 시작될 때 일부 정치인들이 장애인과 서울시민, 지하철을 이용하는 네네. 비장애인들과 갈라치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장애인들의 그런 시위가 다수의 시민의 불편함을 볼모로 한 아주 불법 폭력 네. 행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치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서로 가르고 또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정치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처음엔 참았다가 네네. 그 혐오 발언이나 혐오적인 행동이 훨씬 더 강화되고 정당화된 거예요. 오히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통해서 그런 인식이 더 많이 박혀버린 거네요. 그러죠. 그런 정치는 그래서 적어도 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나쁜 정치다. 정치는 책임지는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고 정책을 만들어가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주고 권력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런 정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바로 혐오 정치를 끝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하철 시위에서 말하는 이동권,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네. 정치에서 더 이상 그 이동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면서 지하철역의 모든 그 엘리베이터나 금방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동권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다 끝납니다. 그것이. 네. 시민들의 불편도 없어지고 장애인들의 시위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치가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어야죠. 600일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네. 아니면 싸움을 부추기는. 싸움을 부추기면서 예. 혐오를 조장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쭉 제가 드려왔던 겁니다. 네. 네. 한마디로 그 반에서 우리 반을 대표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라고 반장을 뽑아놨는데 반장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학교의 발전이 안 되고요. 네, 아무튼 그런 혐오 정치를 끝내고 이제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포를 비롯한 호남 지역민 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목포에 주소를 두고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우리 목포 무안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우리 장애인 동료들이 저에게 열심히 정말 동요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제가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지역민들이 마치 당신들이 되신 것처럼 기뻐하셨는데, 아마도 그 좋아하셨던 그 마음은 제가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장애인들을 대변하고 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면서 좀 더 불평등이 해소되고 차별이 없고 모두가 좀 함께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2대 국회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정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지는 정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바르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연대와 연합이 꼭 필요합니다. 모쪼록 22대 국회에서 연대와 연합의 힘을 보여주시고요.
지역과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